네, 안녕하십니까. 플래비언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연합뉴스에 국민통합연대 내일 공식 출범이라고 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재호, 홍준표, 이문열이 참여한다는 내용입니다. 댓글이 2886개 달렸고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친이, 이명박계, 그 다음에 비박근혜계 보수 인사들이 주축이 된 제야 시민단체 국민통합연대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23일 내일이죠. 자유한국당 상임 고문이자 친이계 좌장으로 불린 이재호 국민통합연대 창립준비위원장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통합하고 정치판을 객토해서 새 판을 만들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한다고 밝혔다 합니다. 5명의 공동대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김진홍 목사, 최병국 전 의원, 권영빈 전 중앙일보 사장, 이문열 작가 이렇게 5명이라고 합니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 한나라당 안상수 전 대표, 권경석, 안경률, 전여옥, 진수희, 형경병 전 의원 등이 창립 멤버의 명단을 올렸고요. 박관용 전 국회의장, 노재봉 전 국무총리 등도 원로 자문단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집중하며 보수통합 작업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보수 인사 500여 명이 참여한 이 단체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통합의 불씨를 되살릴지 주목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연대는 미리 배포한 창립 선언문 및 결의문에서 괴멸한 보수는 4분 오열됐고 그 틈을 타 현 정권과 여당은 장기 집권이라는 음험한 길을 만들어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3 국민 항쟁의 대의와 국민 명령을 받들기 위해 자유진영의 치열한 반성과 과감한 혁신을 이끌어내고 국민 대통합과 국민 승리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자, 댓글 추천 순으로 이렇게 보면요. 쓰레기 다 모였네. 제야 매국노 단체겠지. 개쓰레기들 모임. 친이계 정당이구만. 이문열이 합류한다니 새로운 정당 이름 추천합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재호, 홍준표, 이문열 하루라도 빨리 정광훈회에 가거라. 여보시오. 인생 그리 살지 마시오.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냐? 빤스 목사 옆에 붙어있는 꼴 하루라도 빨리 저 세상으로 가져와라. 친이계 나랏돈 몇십조 날리고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는 족속들. 정치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참 한심한 인간들. 아주 대단한 분들. 니들이 무슨 정권 심판. 개가 웃겠다. 준표씨 유여의 배현진도 같이 하는 거야? 이문열 박은혜 때도 발벗고 나섰지. 이렇게 이제 주로 다음 포털 다음은 좌파 성향의 댓글러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댓글들이 달렸다는 걸 좀 감안하고 봐도 되긴 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제 어설프나마 한번 제 시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자면, 밑에 지금 정광훈한테 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느낌에는 지금 이재호와 홍준표, 이문열이 참여한 이 국민통합연대 비박계가 모였다. 글쎄요. 이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 우리끼리 보면 정치 빠꼬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지금 저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 교단에서도 이단성 시비가 심각한 정광훈 목사의 이 광야교회를 과연 포섭해서 갈까요? 같이 가려고 할까요? 김진홍 목사가 얼마 전에 이 정광훈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비호해주는 발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내년 총선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정광훈을 불가근 불가원 정도의 간격은 두게 돼 절대 같이 가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한국경제TV 이렇게 보시면요. 기자들이 이 이재호와 홍준표가 함께 있는 사진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지금 한국경제도 이렇게 지금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중앙일보도 역시 이 두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자들이 사진을 뽑을 때 자기 기사에다가 어떤 사진을 뽑아서 올릴 때에는 거기에 뭔가 메시지를 분명하게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호와 홍준표는 이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을 때는 어떤 케미,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모종의 암시를 주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두 사람이 뭘 상징할까요? 일단 저는 여기는 황교안이 끼어들 틈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황교안이 끼어들 틈이 없고, 둘째, 정광훈이 끼어들 틈이 없다.
홍준표는 어떤 사람이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나갔던 김무성, 이 사람들을 복당시켜준 사람이죠.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서 비대위 체제를 거친 이후에 지금의 황교안 대표 체제가 구축된 겁니다. 홍준표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사탄파를 퇴출시켜야 된다, 정치에서 내몰아야 된다, 또는 이 사람들의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만큼이나 황교안을 싫어해요. 근데 지금 홍준표가 여기에 창당 멤버로 올라가 있습니다. 또 주요 인사로 올라가 있어요. 공동대표 자리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리고 지금 사진 기자들이 이 두 사람을 자꾸 사진에다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 의미심장한 이유가 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와중에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데일리한 기사인데요. 한국당 당직자가 자신의 SNS에다가 절절하게 외침을 남겼다는 건데 이게 지금 조금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결의대회 성격의 의원 총회와 국회 앞 군중집회로 이어지는 일정이 한 주 내내 반복되자 자유한국당 내에서 지도부가 계책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술렁거림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내주 새로운 전략을 선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 안팎에서는 21일 사무처의 팀장급 핵심 당직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화제였다. 이 당직자는 제1야당의 총선 준비 전략이 뭐냐? 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이제 이의를 제기한 거죠. 구도, 인물, 정책 하나 없이 극우화된 모습만으로 한 표라도 가지고 올 수 있겠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지금의 당은 마치 검사 동일체 조직인 것 마냥 굴러가고 있다며 대체 언제까지 의사결정 과정이 뭐냐는 질문을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국당은 지난 한 주 내내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고 직후 국회 앞으로 나아가 군중집회를 여는 일정을 반복했다. 의총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당의 전략과 전술을 논의하는 장보다는 결의대회처럼 운영됐다. 갈수록 수위만 높아가는 군중집회의 발언은 보수 우파의 핵심 지지 기반인 소리 없는 소리, 침묵하는 다수와 유리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당직자는 이러면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서 과정도 모르는 결정을 묵묵히 따라야만 하는 서글픈 현실이라며 20%대의 지지율로 어떻게 선거를 치르고 비전 하나 제시를 못하고 극우소리 들어가면서 어떻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겠냐라고 진단했다. 이쯤 되면 브레이크를 걸 때가 됐다. 애국시민의 역할은 존중하되 맡겨두자며 묵묵히 일하는 국민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오로지 대중의 시각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당 안팎의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된 것은 사무처 당직자들뿐만 아니라 의원실 보좌진과 의원들 사이에서도 내용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 내내 의총과 군중집회를 반복할 뿐 앞으로 총선에 필요한 어떤 전략 전술, 인물 구도, 비전 아무것도 없다. 그냥 나가서 군중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어떤 열기에 숟가락 얹는 짓만 또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황교안은 그냥 수저질밖에 할 줄 모릅니다. 이 사람에게서 어떤 창의적이고 이러한 군중의 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을 만한 지도력이나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황교안 당의 계책이 없어 황당무계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할 정도랍니다, 지금. 자, 여기에서도 또 홍준표와 이재호의 사진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당내에 떠도는 황당무계라는 말을 들어봤느냐며 황교안 당의 계책이 없다는 우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황당무계. 황교안 당의 무계, 계책이 없다. 야, 그거 누군지 참 촌철살인 대단합니다. 한국당 내 잠재적 대권 주자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 인사는 당과 중도층 사이의 간격이 유례없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것은 신당에 공간을 내어주는 흐름이라고 걱정했다. 한국당 내 잠재적 대권 주자의 측근. 도대체 이 잠재적 대권 주자가 누굴까요?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당과 중도층 사이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 간극 사이에 새로운 당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있다. 누가? 황교안이. 계책이 없으니까요. 자, 때마침 이날 주요 일간지에는 일면 광고로 국민통합연대 창립대회 안내가 실렸다.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홍준표, 이재호의 사진이 보이고 있는 바로 이 국민통합연대입니다.
자, 23일 오전 11시 창립하는 국민통합연대는 보수 성향의 문단 거두 이문열 작가가 공동대표를 맡고 홍준표 전 대표를 필두로 이재호 안경률 전효욱 아까 쭉 설명드린 바로 그 사람들 등이 참여한다. 이문열 작가는 평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고를 주장하는 강성 친박 세력을 왕당파, 앙시행 레짐 세력 등으로 지칭하며 단절을 주장해왔듯 국민통합연대는 극단 세력을 배제한 중도보수 대통합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네, 이문열 작가가 앙시앙 레짐이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 복고를 주장하는 우리공화당 같은 이런 사람들을 극우파로 규정을 하고 이것은 보수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손절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문열의 평소의 주장을 우리가 이렇게 복귀해 봤을 때 앞으로 이 당이 이 시민연대 보수통합연대라고 하는 데가 어디로 흘러갈지 보수통합연대가 아니죠. 국민통합연대가 어디로 갈지 우리가 충분히 그 흐름을 좀 파악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어쨌든 바로 이 사람들의 흐름에 황교안이 배제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정광훈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교안은 어쨌든 바로 이런 사람들과 손을 잡기 위해서 그동안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태극기 애국 세력과도 계속 선을 긋고 세모로 일관해 온 겁니다. 근데 이쪽 세력들에게 뭔가 손을 내밀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결국 양쪽 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정치권 핵심 관계자는 국민통합연대는 신당과는 일관 무관한 조직이라면서도 한국당의 우경화가 계속돼 중도 보수 대통합의 가능성이 없어진다면 한국당 공천 결과에 따라 신당이 태동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을 아직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이게 뭐 꼭 우리가 무슨 뭐 정치적으로 전문가여야만 이 내용을 알겠습니까? 이 시민연대 뭐 장난으로 그냥 만든 거겠어요? 뻔한 거죠.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김병준, 김태호, 홍준표 등 황교안 대표의 대권 라이벌들에 대한 공천 배제 방침은 태풍의 눈이라면서 한국당 안팎에서 한동안 잦아들었던 분당 가능성, 신당 태동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안팎의 우려 속에서 황교안 대표의 고민도 깊어가는 분위기다. 황 대표는 이날 당초 참석 예정이던 울산 규탄 대회에 불참했다. 일주일 동안 계속된 군중 집회로 저하된 체력을 회복하는 한편 차분한 전국 구성을 통해 새로운 전략을 선보이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관측인데 별로 답이 없을 겁니다. 애초부터 사람이 어느 한쪽을 잡으려면 확실하게 잡으려면 한쪽을 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양손에 떡을 주려고 하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주께로부터 응답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황교안은 자신이 그 세상 사람도 아니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일관된 진리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정치 공학의 흐름을 따라 쫓아만 가고 있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승민, 김무성계에서 봤을 때 어쨌든 황교안은 중도를 잡겠다고 생각하면서 결국 촛불 집회의 난동을 보고 좌파와 손을 잡아서 대통령을 탄핵시킨 세력이에요. 철저하게 인기와 어떤 그 군중의 대세를 따라서 그냥 우파의 철학과 가치와 이념을 그냥 뭐 정말 걸레짝처럼 집어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그래도 손을 잡아서 중도를 아울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참모들에게 귀를 내준 사람이 황교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래도 황교안에게 희망을 걸었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래도 성경으로 뭔가 실력이 다져지고 내공이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난 10개월 동안 황교안이 보여준 행보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아주 철저하게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위했던 모습뿐이었습니다. 눈치 살살 보고 어떤 철학적 소신도 어떤 이념적 어떤 걸음도 행보도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황장수 소장이 황교안에 대해서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는 게 뭐냐면 지난 그 보궐선거 있었죠. 창원의 그 누구였죠? 김점식인가? 네, 그 황교안 측근 내보냈었죠. 그 자리에 되든 안 되든 황교안이 덤벼들었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내로 진출했었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원외에 있다 보니까 원내대표인 나경원에게 계속 밀렸죠. 스포트라이트가 자꾸 나경원에게 가니까 본인은 뭐 언론에 노출될 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창원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황교안이가 정점식 의원이었죠. 정점식 의원. 그 정점식 대신해서 황교안이 예를 들어서 배지를 달았다면 원내로 들어가서 훨씬 더 입지를 좀 넓혔을 수도 있겠죠.
그때 결국 본인이 떨어질까봐 불안해가지고 전혀 뭐 덤벼들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나경원에게 계속 밀리고 뭐 둘이 사이가 좋네 안 좋네 소리가 계속 나왔었죠. 결국 이번에 나경원 쳐내는 바람에 또 그 역풍 맞아가지고 중진 의원들이 황교안을 견제하기 위해서 심재철, 김재원 조 밀어줘가지고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흐름은요, 하나님께서 황교안과 황교안을 지지하는 사람들, 예적 선한길 같은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만이 사는 거예요. 이제 와서 뒤늦게 무슨 태극기 진짜 부대 정식으로 정말 오랫동안 탄핵 세력을 반대해온 그런 세력들도 아니고 진짜 아스팔트 보수 운동권 세력들도 아니고 정광훈이 몰아다 준 저 광야교회니 뭐니 하는 저 광화문 세력을 태극기 세력 그 사람들 태극기 세력 아닙니다. 그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이제 뭐 국회 앞에서 뭐 난동 부리고 뭐 폭도의 뭐 보스니 뭐 하는 온갖 소리를 다 들어봐야 만시지탄이다 이겁니다. 이미 때가 늦었어요. 해야 될 시간을 다 허비하고 본인이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단식 투쟁하다가 이제는 결국에는 뭐 손절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손절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리고 세상에 흘러가는 것에 어떻게든 야합하고 눈치 보면서 그 잔머리만 쓰고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람이 그 시대를 구원해내는 바로 황교안 메시아니즘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어떤 환상이 모두 다 가짜이고 거짓말이라는 것을 현실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교회와 성경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법칙과 원칙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칙과 법칙대로 하나님 말씀 믿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사람만이 그 시대를 주도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쓴 거는 싫고 고생은 싫고 어떻게든 수저만 올려서 그냥 따라가려고 꽃가마 타고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까짓 거 삭발하고 단식하고 8일 만에 뭐 일어나서 누가 그거를 진정성 있는 지도자의 야성으로 누가 보겠습니까? 그 팬클럽이나 좋아하지 팬클럽이나 따라가지 아무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기사 제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직접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